사람마다 또 나름대로 공부하는 분야가 집중하는 분야가 다르면 또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이 분야에 아주 빠르게 제대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정말 이런 부분을 잘 보게 된 우리 귀한 분의 이 책을 통해서 지방간에 대해서, 자, 이 참 간이라는 것이 간경변인데, 지방간에 대해서 이렇게 지방이 이렇게 되지만 참 힘들겠네요. 이 간에 대해서, 이 간이 이렇게 췌장담간이, 담석이란 뭐냐? 담석이란 뭐냐? 담석은 오직 그 담간에서 막혀서 생기는 거라 이 말이죠. 이렇게 담석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순환기관에 생기는 질병, 이 책에서 더 나은 설명을 위해서 순환기관을 크게 혈액순환기관과 림프기관으로 나누어서 본다. 혈액순환과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과 혈액에 순환하는 혈관으로 구성된다. 림프기관은 림프절과 무색의 림프액이 흐르는 림프관으로 구성된다. 림프액은 여러가지 기능을 한다. 림프액은 조직세포 주변의 액체를 제거하고 장에서 지방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간으로 운반한다. 또한 백혈구를 림프에서 뼈로 혹은 뼈에서 림프절로 이동시킨다. 몸에는 혈액의 3배가 넘는 양의 림프액이 있다. 림프액은 세포로부터 노폐물을 받아오거나 죽은 세포의 잔해를 가져다가 몸에서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림프기관은 대식세포, T세포, B세포, 림프구 등의 모든 면역세포가 이용하는 기본적인 순환기관이다. 강한 면역력과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힘없이 흐르는 림프기관이 필수적인 요소다.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심장마비는 미국인의 사망 원인 중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심장마비는 매우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은 실제로는 몇 년 동안 내부에 잠재있던 질환의 마지막 단계로 나타났을 것일 뿐이다. 그것은 바로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이다. 이것은 대부분 잘 사는 나라에서 발견되며 1900년 이전에는 이것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생활습관, 가공식품, 균형이런 식습관 등이 이 질환에 영향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심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간이 자신의 활력과 효율성을 잃어버린다. 간은 심장을 포함한 모든 순환기관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 간은 심장의 최대 수호자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간은 복부에 있는 소화기관과 비장질화, 또 췌장으로부터 간문경맥을 통해서 들어온 정맥혈액을 완벽하게 해독하고 깨끗하게 해준다. 간은 알코올을 분해할 뿐만 아니라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소 같은 유해 물질을 해독한다. 또한 유해 세균과 기생충을 죽이고 특별한 효소를 이용해서 특정한 약물을 중화한다. 간의 가장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는 아미노산에서 질소 부분을 떼어내는 것이다. 아미노산에서 단백질을 만들 때 질소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간은 이렇게 떼어낸 아미노기를 요소로 합성하여 혈류를 통하여 흘려보내고 결국 소변을 통하여 배출시킨다. 또한 간은 몸의 낡은 세포에 있는 핵단백질을 분해한다. 이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이 요산인데 이것도 역시 소변을 통해서 배출된다. 간은 1분에 1리터 이상의 혈액을 걸러낸다. 간에서 걸러내지 않는 이산화탄소는 회를 통해서 제거된다. 간 내 담간에 담석이 있으면 간세포의 기본 단위인 간섭의 골격을 비틀어 놓는다. 그 결과 이러한 세포 단위의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뒤틀림이 생기고 내부로 공급되는 혈액이 급격히 감소한다. 그러면 간세포가 약해지거나 손상을 입고 해로운 세포 잔해물이 혈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혈액을 해독하는 간의 기능을 더욱 약화시킨다. 결과적으로 점점 더 많은 해로운 물질이 간과 혈액 속에 남아있게 된다. 간에 폐색이 생기면 심장으로 향하는 정맥혈액의 흐름을 방해하여 심계항진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간에서 중화되지 않는 독소가 심장과 혈관 계통에 손상을 주는 것은 매우 분명해 보인다. 간이 폐색되어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결과로는 죽은 세포의 단백질 날마다 제거해야 하는 일평균 300억 개의 죽은 세포, 음식물로 섭취해서나 사용되지 않는 단백질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아 혈액 속의 단백질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혈색을 응집시켜서 덩어리가 되게 한다. 결과 몸은 이러한 단백질 혈관 내벽의 기점하게 쌓아두려고 한다. 몸에서 단백질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에 이르면 혈액 속으로 들어온 새로운 단백질이 혈류 속에 갇힌다. 결과로 적혈구의 크기가 커지면서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된다. 이렇게 되면은 혈액이 너무 탁해지고 혈류가 느려지는데, 이로써 혈액이 서로 뭉쳐서 혈전이 생겨난다. 혈전 생성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주요 원인으로 여긴다. 지방은 혈전을 만드는 능력이 없다. 혈전 생성은 주로 혈액과 혈관 내벽의 단백질 농도가 높아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연구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황합류 아미노산 호모시스테인이 동맥의 손상을 야기하는 작은 혈전과 대부분의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촉발시키는 거대한 혈전의 생성을 촉진한다고 한다.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여가는데 호모시스테인이 콜레스테롤에 비해서 40배 이상 위험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호모시스테인은 아미노산 메티오닌의 대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불긴 고기로 우유, 그밖의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다. 혈액의 단백질 농도가 높으면 몸 전체에 물, 포도당, 산소와 같이 꼭 필요한 주요 영양소의 지속적인 공급을 어렵게 만든다. 혈액 속의 과잉 단백질은 혈액의 탈수증, 즉 혈액이 툭해지는 원인이 된다. 이것은 고혈압과 심장질환의 주요 원인이다. 게다가 이러한 단백질은 기초 대사 과정에서 나온 노폐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당간의 폐색으로 간이 혈액에 있는 과잉 요산을 제거하지 못하면 남아있는 요산이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다. 혈액 속에 정상적인 농도로 존재하는 요산은 산화방제제의 역할과 혈관 내벽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요산이 너무 많으면 심혈관 질환, 심장마비, 뇌졸중, 관절염과 유사한 질환을 유발한다. 대개 잘못된 식습관이 과잉 요산을 만들어내는 주범이다. 게다가 해산물이나 붉은 고기와 같은 퓨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맥주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청량 음료는 혈액 속의 요산 농도를 높이는 주범이다. 이와 같은 요인 중에 하나로도 해당되거나 여러 가지가 합쳐지면 몸이 혈압을 높이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 상태를 고혈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몸이 혈압을 증가시키는 것은 혈액이 탁해져서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완화해준다.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려는 몸의 반응이 혈관에는 지나친 스트레스와 손상을 준다. 하지만 약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몸이 자연스럽게 혈압을 높이는 것이 여전히 더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선도적인 건강 문제들은 혈압 강화제가 우려성 심부전과 기타 심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우려성 심부전증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죽어가는 질환이다. 그로 인하여 사소한 작은 움직임마다, 모든 숨결마다, 아주 작은 소리를 낼 때마다 엄청난 힘을 써야 하고 몸은 점점 아주 사소한 기능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목전에 닥친 심장마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몸이 택한 효율적인 접근법 중에 하나는 혈류 속에 있는 과잉 단백질을 가져다가 한동안 어디에 쌓아두는 것이다. 다량의 단백질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혈관망이다. 모세의 혈관 내벽은 대부분의 과잉 단백질, 미사용 단백질, 사용 불가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다. 몸은 수용성 단백질을 100% 단백질로 구성된 콜라겐 섬유로 전환한 다음에 혈관 내벽의 기점막에 저장한다. 기점막은 단백질 저장 용량이 가득 찰 때까지 두께가 8배에서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몸의 응급처지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혈관 내벽에 단백질을 저장한다는 것은 몸이 더 이상 적절한 양의 산소나 포도당 기타 필수 영양소를 세포까지 전달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기근으로 피해를 입는 세포에는 심근을 구성하는 세포도 포함된다. 결과 심근이 약해지고 심장의 성능은 떨어진다. 이것은 다시 당뇨, 섬유, 근육통, 관절염, 암과 같은 퇴행성 질환을 불러온다. 다시 말해서 심장이 병이 나면 몸 전체가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다.
모세혈관 내벽에 더 이상 과잉 단백질을 수용할 공간이 없어지면 동맥의 기저막이 단백질을 흡수하기 시작한다. 몸이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당분간의 혈액이 심장마비의 위협을 방지할 만큼 충분히 맑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의 위험을 방지하려는 바로 그 전략이 결국에는 혈관 내벽에 손상을 입히게 된다. 동맥혈관의 내벽은 수도 안에 녹이 쓰는 것처럼 거칠고 두꺼워진다. 혈관벽에 갈라진 상처, 병변 등이 여기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심장마비는 혈관이 막혀서가 아니라 혈전이나 동맥경화증, 플라크 파편이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발생한다. 심장마비를 촉발하는 데 연결되는 혈전과 콜레스테롤 조각은 거의 대부분 동맥의 폐색이 더 많이 진행되어 단단해진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생기는 병변과 그것을 보호하는 콜레스테롤 보호막에서 나온다. 이와 같은 이유로 스텐트 삽입술이나 우회 수술은 동맥에 침착되고 부드러운 수많은 보호막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심장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사망률도 낮추지 못한다. 내 말을 믿지 않아도 좋지만은 25년간 5천회 이상의 심장수술을 집도한 세계 최고의 심장 전문 외과 의사인 드와이트 런델 박사의 말에나 귀를 기울여 보기 바란다. 그는 애리조나에 있는 베이너 심장병원의 외과 과장이다. 런델 박사는 2012년 3월에 한 질병 예방 관련 사이트에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심장외과의가 말하는 심장질환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여기에서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쉽게 말해서 몸에 염증이 없으면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일 수가 없으며 심장질환이나 뇌졸중도 일으키지 않는다. 염증이 없다면 콜레스테롤은 아무런 문제없이 몸 안에 이곳저곳 자유롭게 돌아다닐 것이다.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벽에 갇히도록 만드는 것은 염증이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그동안 수만 개의 동맥을 안쪽까지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병이 생긴 동맥의 내벽은 마치 누가 소를 가져다가 수도 없이 문제를 얻은 것처럼 보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먹는 음식은 작은 상처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깊어지게 한다. 그러면 몸은 염증을 통해서 지속적이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된다. 혈관을 점진적으로 파괴하는 동맥경화가 처음에는 혈전에 의한 심장마비로부터 생명을 보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심장과 몸의 나머지 부분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대부분의 간상동맥의 심장이라는 간을 청소하고 모세혈관과 동맥에 남아있는 단백질 침착물을 제거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역시 필요하다.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현재 암, 당뇨, 간, 손상, 심지어 치매를 유발하면서 심장마비를 예방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부전증 발병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런델 박사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구의 25%가 값비싼 스타틴을 복용하고 우리가 먹는 식품에서 지방의 함량을 꾸준히 줄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높은 빈도로 심장질환에 의해서 생명을 잃고 있다. 그런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야만 그것이 심장마비의 위험을 낮추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까? 미국 심장학회에 의하면 현재 7,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심장질환을 고통을 겪고 있다. 그 중에 2천만 명은 당뇨, 또 5,700만 명은 당뇨 전 단계에 있다고 한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콜레스테롤 저하제와 관련이 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11년 9월에 노르웨이 연구팀이 임상실무평가 저널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193 데시리터 이상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이 더 좋다.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193ml 데시리터 미만인 여성과 비교하여 수치가 270ml 여성의 사망률이 28% 감소하고 심혈관 질환은 26%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반해서 남성은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의한 이점이 여성만큼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좋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193ml 미만인 남성과 비교하여 그 수치가 193ml 정도를 유지하는 남성은 사망률이 11% 감소하고 심혈관 질환은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사망률 추정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 연구 결과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심혈관 질환과 다른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기존의 의학 이론과 배치된다.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 연구팀은 심혈관 질환이 없는 20세에서 74세 사이의
52,087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조사를 수행했다. 연구원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 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높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기존의 연구 결과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전의 연구에서 75세 이상의 노인들과 이미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심장마비, 뇌졸중, 협심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이들을 상당수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게다가 혈중 콜레스테롤, 최대 혈압, 흡연 상태 등과 같은 중요한 데이터가 누락된 연구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 이 모든 것은 심장질환에 의해서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처럼 중요한 임상 연구에 그와 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여과 없이 포함된다면 콜레스테롤과 심장질환의 연관성에 관한 논의에서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과 사망의 원인이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연구원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우리의 연구는 의료 현장에서 심혈관 질환과 관련하여 잘못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역학적인 통계 자료를 제공한다. 우리 현장과 공중보건기관에서 콜레스테롤의 위험과 관련하여 내리는 권고사항은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현재의 정상 수치에 비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증가한 콜레스테롤은 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익하다. 이것은 콜레스테롤을 줄여야 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던 15년 전에 이미 내가 다른 책에서 주장한 것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그 책에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암,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발병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60세 이상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260 정도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다. 나이가 90세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290 정도가 되어야 암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가 이제 막 풀리기 시작했다. 콜레스테롤에 이라는 것이 높은 것을 잘못되어서 막는 것이 아니라면 높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